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2번을 해설하겠습니다. 2번에 대한 설명을 볼게요. 지금 보면은 구속요건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정답은 4번인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일반 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기까지는 맞아요.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위험 범위다 했는데, 요 말도 전부 개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일반 교통방해죄라고 하는데 구체적 위험 범위 아니라 추상적 위험 범위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야 이거. 그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온 화면이 있는데 같이 한번 좀 봐봅시다. 이거 안 바뀌냐 화면이. 아유.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반 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 그랬어요. 2004도의 7545 판결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또한 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의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 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는 뭐다? 계속범적 성질도 지니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나는 문제 하나를 설명해도 좀 이렇게 화면 준비해서 똑바로 좀 해주고 싶더라고.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응? 그 학원에서 이렇게 보면 문제풀이 해달라고 하는데 답 3번이죠. 뭐 대충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맞죠 틀리죠 이러면서 자꾸 하는 거. 지난 강의 시간에 맨날 얘기했다 그러고, 얘기해도 또 설명을 해줘야지. 그죠? 저번에 설명했잖아. 이거는 해설이 아니죠.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계속 볼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 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이고라는 침해범이다 했는데, 침해범으로 보지 않고 위헌범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스토킹 범죄는 뭐다? 침해범이 아니고 위헌범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적어 놓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토킹 범죄 여기 딱 박스에 놓고 여기다가 뭐라 적어 놓냐면 위헌범 이렇게 적어놔. 침해범 아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되셨나? 자, 준비해온 화면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여기 준비해 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중요하죠.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 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걸 뭐다 그런다? 바로 위헌범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 2025도의 36 판결이야. 최신 판례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위헌범이라는 걸 알아두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뭐라고? 침해범이 아니라 뭐다? 위헌범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침해범과 위헌범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침해범이라는 것은 저 법익침해가 현실적으로 침해가 필요한 거야. 대표적으로 절도죄, 살인죄, 그죠? 사람을 칼로 찔러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그죠? 침해의 결과가 있죠. 절도, 물건 가져가서 현재 물건이 없어져 버린 거죠. 상해, 어디를 다치게 해갖고 피 흘리고 몸이 망가진 거죠. 그죠? 신체의 온전성이 훼손된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침해범 같은 경우에는 그 성립의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고요. 또 기수 시기를 결과 발생 시로 보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거와 상대적으로 위헌범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위헌범이라는 것은 어떤 위헌만 존재하면 바로 처벌을 하는 거야. 죄가 된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위증죄인데요. 그죠? 위증죄, 방화죄, 교통방해죄. 위증죄 봅시다. 법관에게, 그죠? 그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위증할 시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의 벌을 받고 법관 앞에서 뻥을 쳤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뭐예요? 위증죄가 되는 거죠. 바로 기수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결과가 필요가 없다니까. 법관 앞에서 야부리 까면 그냥 바로 그게 기수가 되는 거야. 되셨나?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금방 비교적 그 성립이 금방 비교적 쉽다는 거야. 왜 그러겠어? 그만큼 국가의 행정작용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중대성, 이 사회의 문제성 이런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죠? 위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기수 시기가 되게 상당히 땡겨진단 말이야. 그래서 기수 시기도 행위시로, 그죠? 어떤 행위를 함과 동시에 바로 기수가 되는 거죠. 그죠? 위험성만으로 존재로서 처벌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화죄, 교통방해죄. 그러니까 아까 교통방해죄 내가 뭐라 그랬어, 그죠? 교통방해죄도 위헌범이라 그랬었잖아, 그죠? 그리고 위증죄.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해. 위헌범과 침해범은 그래서 구분을 해놓으시고요. 샘플을 좀 기억해 놓으셔. 침해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그래서 어떤 현실적으로 침해의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위헌범은 그런 위험성 존재만으로서 처벌을 한다는 거. 그 행위 자체가 뭐다? 범죄라는 거야. 이런 걸 위헌범이라 그래. 그래서 위헌범 같은 추상적 위헌범이나 위헌범은 주로 어디 많이 존재하냐면은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에 많이 존재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꼭 어떤 범죄의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형법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결과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행위 자체를 그냥 처벌하는 거. 그죠? 교통을 그냥 방해하면 그런 문제, 현실적으로 방해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위험 상태를 놓이게 하면은 바로 교통방해로 처벌받는 거예요. 방화도 마찬가지죠. 불 질러서 독립연소설이니까 어떤 물체가 스스로 탈 정도로 불이 활활 타면은 바로 기수로 보는 거야.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보자. 목 아파 죽겠어. 지금 감기 걸려갖고. 여기 빨리 안 바뀌냐 이거. 자, 봅시다. 자, 그래서 2번도 해결했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뭐라고? 자, 침해범이 아니라 뭐다? 위헌범이라는 거. 어떤 행위 자체로 처벌한다는 거야. 자, 3번에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법률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경과 규정.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야. 이 경우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행위에서는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뒤에 꼬랑지 부분이 틀렸는데 법 개정 전후의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유무죄 판단을 왜 같이 하니? 개정 전에 게 만약에 범죄가 된다 하면은 되는 거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따졌을 때 죄가 된다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따라다닐 필요는 없는 거지. 유무죄의 판단이 개정 전에 한 범죄하고 개정 이후에 한 행위하고 그것이 유무죄가 같이 섞여서 일체가 돼서 따라다니진 않는 거야. 서로 같아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거야. 요 뒷부분이 틀렸어. 그래서 그 유무죄의 판단은 서로 같아야 한다. 같을 필요가 없죠. 그죠? 준비해온 화면을 한번 보자. 자, 여기 한번 보자.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끊으세요. 자,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쓰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법 개정이 있었어. 그러면 그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야? 그죠?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법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따로 국밥으로 적용하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되셨나? 그리고 그 밑에 내용 설명 또 보자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의 무단 도용 뭐 쭉 나와 있죠. 그죠? 그 건축법은 어떻게 돼? 건축법에서 나온 거 바로 어떤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은 그것을 허물어뜨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침해 행위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죠? 계속 범죄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여기 보시면 위헌 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 규정의 효력 상실과 경과 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을 어쩐다? 달리하라고 나왔잖아. 달리하라고. 유무죄를 달리하라. 그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달리하라고 나왔어. 2001도의 3990 판결. 되셨나? 자, 그러면 보자고 또. 이제 4번에 대한 설명을 볼게요. 이 4번은 판례의 얘기가 아니고, 그죠? 보니까 이 출제자가 지가 만든 지문이야. 내가 이걸 키워드를 전부 다 쳐넣어서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이런 말이 없어. 화면에 안 떠. 자, 봅시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추상적 위험 범위나, 그죠? 추상적 위험 범위죠. 업무방해죄. 그죠? 결과 발생에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정답은 4번이야.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에는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거.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거야. 그걸 알아두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과 발생에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언젠다?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저기 화면을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자, 보자고. 추상적 위헌범,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자꾸 걸려서 기침이 나오네요. 추상적 위헌범, 내가 젊었을 때 공부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도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로 외우고, 그죠? 나는 이거로 공부했어.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만든 거야. 내 친구가 만든 건데, 걔는 당시에 경간부 시험을 준비했고 나는 그때 순경 공부할 때였걸랑요. 근데 이제 그때 걔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주야, 내가 좋은 거 하나 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 했더니 추상적 위헌범 외우는 거 개발했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유비가 추위 때문에 현방 공방하다가 낙통 업무가 무의모 교방이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 자, 다시 한번. 유비가 추위 때문에, 유비가 삼국지에 유비 있죠? 유비가 뭐 때문에? 추위 때문에. 추상적 위헌범이야. 그죠? 추위 때문에 현방 공방하다가 현주건조물 방화죄 공용건조물 방화죄, 현방 공방하다가 낙통 업무, 낙태죄, 통화 위조죄, 업무방해죄, 그죠? 무고죄, 위증죄, 모욕죄, 그 다음에 교통방해죄. 그래서 유비가 추위 때문에 현방 공방하다가 낙통 업무가 무의모 교방 이렇게 암기했어. 다시 한번 여러분, 유비가 추위 때문에 뭐 어쩐다고? 현방 공방하다가 낙통 업무가 뭐 무의모, 그리고 뭐라고? 교방. 뭐라고요? 교방.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여기 적어왔어. 자, 다시 한번 죄를 보자고. 자, 추상적 위헌범 보자. 유기죄, 비밀침해죄, 현주건조물 방화죄, 공용건조물 방화죄. 유비가 추위 때문에 현방 공방하다가 낙통 업무가 뭐라고? 낙통 업무가 무의모라 그랬었죠? 그래서 낙태죄, 통화 위조죄, 업무방해죄. 낙통 업무가 뭐라고? 무의모. 내려가 보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의모. 자, 무의모. 무고죄, 위증죄, 모욕죄. 자, 그리고 끝으로 뭐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교통방해죄. 그죠? 되셨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해결하고 시험 준비해. 뭐 실망할 것도 없어. 이미 시험은 쳐서 다 뭐 결과 나왔는데 뭐 후회해서 뭐하냐. 지금서부터라도 뭐 나하고 차근차근히 공부해. 마음 가다듬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또 떨어져서 이렇게 왔을 때 선생님이 항상 격려 많이 해주고 위로해줘서 힘이 돼서 시험 붙었다고도 그러더라고. 나는 몰라. 애들이 맨날 그러더라고. 몰라, 붙은 놈들은 그러더라고. 좀 안 찾아오더라. 왜 안 찾아오냐면, 내가 지랄을 많이 하걸랑요? 공부, 어설프게 한다고? 맨날 승질내고 그러니까. 근데 붙은 놈은 안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갖고, 예전에 보면 선생님한테 오면은 항상
맛있는 것도 사주고 위로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몰라, 난 이제 오지랖도 이제 그만 부려야지 나도. 강의만 좀 잘 넣어주면 되지 뭐. 자,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자, 유비가 추위 때문에 현방 공방하다가 낙통 업무가 무의모 교방. 뭐라고요? 무의모 교방. 교방을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거 있어. 여기 보시면은, 자, 구체적 위헌범, 추상적 위헌범 공부 좀 해보자. 이 구체적 위헌범은 뭐고 추상적 위헌범은 뭐냐면은, 추상적 위헌범은 말 그대로 추상적 위헌만으로도 범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위헌 발생의 구속요건 요소가 아니야. 그리고 고의의 인식 대상도 아니야. 위험의 인식이 필요가 없어. 하지만 자, 구체적 위헌범은 어떤다는 거야? 같은 위헌범이지만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고요. 그리고 위험 발생이 어쩐다? 구속요건 요소야. 그리고 고의의 내용도 고의의 인식 대상에 해당되고 위험을 인식을 해야지 범죄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과 구체적 위헌범은 반드시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되셨나? 그리고 추상적 위헌범을 반드시 머릿속에 공부하고 가시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유비가 추위 때문에 현방 공방하다가 낙통 업무가 무의모 교방. 그렇게 하시라고. 이거보다 더 좋은 암기 방법이 있으면 공부하셔. 그거로. 어? 나를 저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내거 거기에 저기를 달아놨더라고. 뭐라 그러지? 댓글을 달아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잠깐만 계셔봐. 내가 이거 읽어줄게. 벌써 조회수가 85개나 나있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댓글 올라온 건데 AYW213이라는 분인데, 항상 좋은 해설과 화면에서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좋게 직접 타이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치? 이 사람은 안 해. 내가 이렇게 일부러 휘갈겨서 적지 않는 거 싫어한다는 거. 그래갖고 타이프 쳐서 이렇게 메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감사하다는 거 딱 얘기하잖아. 이 사람 봐봐. 고맙습니다. AYW213님. 그 다음에 시험은 비록 어렵고 고된 싸움이었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래,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예.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은 이거는 정인천 씨 같은데, 바스프 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시험은 통째로 첫 시험이기도 하고 첫 시험이라 시간 분배를 너무 못했어요. 많이 뽑는다고만 했지 쉽게 출제하지 않는다 말이 많네요. 2차 시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 정인철 씨는 꼭 경찰 될 것 같아. 내가 왜냐면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알더라고. 그리고 후원금도 최근에 모르겠어, 제일 많이 냈어. 나한테 제일 많이 냈고, 뭐 돈 가는데 마음 간다고 아무래도 관심 가져주고, 좀 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꼭 좀 경찰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죠?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 여유가 있어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고맙고 감사해서 항상 이렇게 드린다고 하더라고. 좀 알기 쉬운 설명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아까 올라온 댓글인데, AS4951이라는 분인데, 저번 2차 시험 90점이었어서 했던 대로 준비했는데 이번에 72.5 나왔네요. 헌법 경찰학을 괜찮게 봐서 필기시험 합격할 것 같습니다. 다시 공부한다면 앞으로 형사법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근데 72.5면은 이번에 형법 잘 본 거야. 이 정도면은. 왜 그러냐면은 형법이 내 생각으로는 커트라인이 한 65점 정도에서 형성될 것 같아요. 요 정도, 65나 60 한 2, 3점 정도. 그죠? 많이 틀렸겠죠? 그죠? 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다음 공부를 뭐라 하냐. 내가 보니까 여기 4951님은 이번에 합격할 것 같네요. 점수 이 정도 나왔으면 합격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댓글 달아놔. 그럼 나랑 또 작전 세워갖고 공부해보자고. 그러면 되지 뭘 걱정해. 내가 근데 봤을 때 이 댓글도 달아놓고 하는 이런 정성을 봤을 때 뭐라 그래야 돼, 공부 잘하시는 분 같아. 그래서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걱정 마십시오.
자, 그리고 또 여기 또 댓글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또 봐보자고. 또 댓글이 또 나와 있는데, 또 누가, 김윤기님이라고 또 여기 올려주셨네요. 65점 맞고 떨어졌습니다. 2차 준비 단단히 해 가야겠네요. 멘탈이 하! 이렇게 나왔네요. 예, 힘내시고, 김윤기님도 잘 되실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또 하다 보면 또 성공의 날도 오고 빛 보는 날이 있겠죠. 자, 호열님, 감사합니다. 호, 히읗, 이렇게 해놨네요. 예,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댓글 주시고 고마워요, 호열님. 예. 좀 합격하셔서, 뭐라 그래야 돼. 합격 수기도 좀 올려주시고 하세요. 그래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뭐,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 수기도 저기 하고, 또 댓글도, 메일도 주시고, 댓글도 달아두시고 하세요. 그리고 뭐, 전화통화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또 이런 거 상담도 해드리고 할게요. 자, 오늘 되게 고생이 많았고, 어쨌든 댓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이거 뭐 또 다시 정리 안 해도 되겠죠? 그래도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드려? 자, 일반 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기까지는 맞다 그랬어. 근데 뒷부분에 뭐가 틀렸다고? 요거 다 개소리였고, 구체적 위헌범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추상적 위헌범. 아까 교방 그랬잖아, 마지막에. 교통방해죄는 뭐라고? 추상적 위헌범이야. 그리고 스토킹 범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해범이 아니라 뭐라고? 위헌범이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하고 보니까 문제 금방 풀고 쉽지, 그지? 근데 이제 막상 시험장에서 혼자 풀려면 빡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아까 여기 경과규정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에 경과규정 두고 있는 경우, 자, 꼬랑지 부분이 틀렸다 했었죠? 그래서 그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그 유무죄의 판단은 서로 달리 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달리 하라고 나왔어. 같이 한다 그 말이 들어가 틀린 거야. 그리고 마지막 4번이 맞는 지문이라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아까 얘기했지만 추상적 위헌범이잖아, 업무방해죄도. 그래서 여기 추상적 위헌범, 여기 맞는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이 범죄는 결과 발생에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다. 정답 4번 고르시면 돼요. 2번씩 설명해 줬어. 그러면 공부된 거야. 마칠까요? 마치겠습니다.